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보안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박상준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점심시간인데, 그 전에 좀 간단한 주제로 마이크로소프트 보안은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보안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로 많이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 주로 클라우드 보안, 요즘에 가장 핫한 주제 중에 한 가지인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서 동향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생각하는 이제 클라우드 보안 동향, 최신 동향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잠시 보여드릴 텐데요. 전체적인 구성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이버 보안 트렌드 부분을 하나 설명드리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파트로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클라우드 보안이 왜 필요한지, 클라우드의 변화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먼저 잠깐 몇 가지 데이터 포인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는 계속 변화를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소위 변화의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여러 가지 영역에서 변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좌측 하단에 보시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줄여서 DT라기도 하고, 또 다른 용어로서는 디지털 혁신 또는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있었던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으로 인한 새로운 변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런 것들은 비즈니스의 모델의 변화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쟁사들은 이런 혁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뒤처질 수 없다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따라서 혁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로 CEO나 COO 분들이 이제 주로 진행하시게 되는 건데요.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먼저 진행되고 나서 후속으로 따라오는 것이 이제 클라우드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네이블하기 위해서 클라우드의 도입이 많아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새로운 DT를 만들기 위한 비즈니스 이네이블로서의 이제 클라우드를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이런 것들은 주로 CIO 분들께서 주도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주로 이제 보안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녹색 부분, 시큐리티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DT라든지 또는 클라우드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따라와야 되는 것이 이제 클라우드 시큐리티에 대한 보안 부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보안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새로운 형태의 보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시소나 이제 보안팀을 주도로 혁신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가 도입이 되면 어떤 것들이 고려가 되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몇 가지 자료들을 이제 갖고 왔는데요. 저희가 만든 자료들도 있고 외부 데이터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향후 12개월 동안 이제 가장 클라우드가 도입이 된다면 어떤 것들을 고려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가장 탑으로 답을 주신 것이 이제 CWPP라든지 또는 CSPM, 그리고 이제 카스비의 부분에서 가장 관심이 많다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안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관심이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는 가장 탑은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답을 주셨고요. 아무래도 제로 트러스트라는 것이 가장 펀더멘털한, 가장 기초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관심이 많고, 넥스트 스텝으로는 위에서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유사한 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시큐리티에 대한 부분들이 관심이 가장 많다. 그런데 그런 걸 좀 더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은 CWPP라든지 CSPM, 카스비 이런 영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항목으로는 이제 멀티 클라우드 환경이 한 가지 또 주목이 될 수 있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설치형의 온프레미스도 쓰고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도 있고, 또는 이제 기타 다른 클라우드도 있습니다. 구글이라든지 AWS 같은 그런 클라우드들이 있는데, 얼만큼 많이 쓰시는지를 봤을 때는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거의 90% 이상이 현재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멀티 클라우드를 쓰고 계시는데 이거에 대한 보호 조치는 잘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거에 관련된 전략은 있으신지에 대한 부분들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에 있을 때 가장 고려해야 될 부분은 이제 시큐리티다라고 하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클라우드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맨 처음에는 이제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걸 주로 봤지만 이에 따르는 보안에 대한 허점들이 이제 발견되면서 보안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클라우드 보안은 어떤 방향을 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면 그 첫 번째는 이제 기본적으로 가시성에 대한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가시성의 확보는 기본적으로 온프레미스에 있는 자원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그 워크로드에 대한 가시성까지도 포함이 되어야 되고, 플러스 거기에 대한 통제 능력까지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만 대응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두 번째 항목은 그 사이버 공격 표면 감소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공격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현재 갖고 있는 그 보안팀 운영 자원으로서는 이거를 다 디텍트하고 필터링하기에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은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해서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필터 아웃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안 관리의 거버넌스하고 집중하고 간소화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그런 것들이 너무 그 개수가 많아지고 복잡도가 그러니까 높아지게 따라서 그 보안성을 높이려고 했는데 반대로 복잡성이 늘어나서 결과적으로 보안성이 떨어지는 이런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자 중앙 집중화하고 그다음에 간소화할 부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뭐 현실적인 문제이긴 한데 계속적으로 시소분들은 이제 그 CEO라든지 아니면 CFO 분들한테 비용을 절감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계속 받고 있죠. 보호해야 될 영역은 계속 커지고 있는데 투자해야 될 부분은 많아지고 있는데 비용은 감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방향성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클라우드로 변했을 때 이러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현실은 어떤지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안에 대한 공격이 좀 더 쉬워지고 그 다음에 공격 툴 자체가 저렴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 포인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보여드리면 우측 하단에 이제 여기 스톨른 유저 앤 패스워드 플랜 페어 같은 것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같은 걸 그러니까 탈취해서 그거 갖고 공격하는 건데, 이게 기본적으로 1000개당 대략 한 $1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 1200원 정도인데, 그러면 아이디 패스워드 한 페어당 한 1.25 정도에 팔리고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더군다나 이거를 그냥 대용량으로 사게 되면 기본적으로 4억 개당 $150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1원, 우리나라 돈으로 1원 갖고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2000개 이상을 구매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 공격 툴이라든지 공격 방법들이 굉장히 싸지고 저렴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씩 솔루션들을 도입을 하고 있죠. 실제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저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 솔루션의 종류인데요.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굉장히 복잡한 그런 구성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대기업 기준으로 봤을 때 한 회사가 쓰시는 그 보안 솔루션의 개수는 대략 한 40개에서 70개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40개에서 70개면 40개의 솔루션에 대한 운영 방법이라든지 사용 방법,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하나씩 사다 보면은 이제 그 복잡성이 너무 높아져서
결과적으로 가시성도 없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가시성이 떨어지게 따르면 서로 적절한 대처도 쉽게 하기 어려운, 그리고 비용은 증가하는 이러한 악순환이 생기게 되는 형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어려움이 이 복잡성을 줄이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데이터는 이제 몇 가지 보고서에서 갖고 온 자료인데요. 기본적으로 35개의 벤더, 그러니까 그 보안 솔루션 업체들로부터 보통 한 70개 정도의 솔루션을 산다라고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한 보통 40개, 평균에서 40개에서 한 70개 정도 보안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대응을 해야 되는데 뭐 복잡성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운영 방법이나 이런 것이 이제 익숙하지 않으면 잘못된 대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잘못된 대응으로 인한 그 손실을 다시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한 16억 정도, 1.37 밀리언 정도 되는데 한 회사당 한 16억 정도 손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강하고자 뭐 인베스트를 더 하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전 세계에서 나타난 현상이 보안 인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절하게 능숙한 그리고 숙련된 보안 인력을 저희가 채용하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부족한 인력 수가 한 187만 명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한 1% 정도 된다면 대략 그러니까 2만 명 정도, 우리나라에서는 2만 명 정도 인원이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런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보안뿐만 아니라 컴플라이언스, 즉 레귤레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도도 증가하고 있는데, 보안하기도 바쁜데 지금 컴플라이언스 준수하기도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에 대해서 앞에 부분에서는 이제 클라우드 보안이 왜 필요한 부분인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생각하는 보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부분을 조금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저희의 전략이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보안은 이런 방향성을 갖고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로 나눠서 볼 텐데요. 보안 전략, 차별점, 그 다음에 멀티 클라우드, 멀티 플랫폼에 대한 보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클라우드 서비스 내용입니다. 뭐 많이 알고 계시는 뭐 애저라든지 또는 M365, 그다음에 다이내믹스 365 이런 그 서비스들이 있는데, 거기에 가장 하단에서 그 기초를 바치고 있는 것은 시큐리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줄여서 SCIMP라고 부르는데, 뭐 S 시큐리티, 그다음에 아이덴티티, 그다음에 이제 컴플라이언스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프라이버시, 이렇게 5가지 영역이 가장 기본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위에 그 토대하에서 상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운영이 되고 있어야만 가장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예. 그래서 그 마이크로소프트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엔드투엔드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갖고 있던 경계성 영역, 방화벽이라든지 이런 걸 뭐 IPS, ITS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안을 보호하는 이런 경계성 영역의 보호뿐만 아니라, 이제는 확대가 돼서 각각 하나하나의 엔티티, 그래서 엔드포인트라든지 이메일, 뭐 아이덴티티 각각별로 보호를 해주는 포괄적인 엔드투엔드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그렇게 6가지 정도의 그 엔티티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SCIMP로 해서 시큐리티 부분, 그 다음에 컴플라이언스 부분, 아이덴티티 부분, 매니지먼트 부분, 이런 것들이 3차원적으로 보호가 되어야만 좀 그 완벽한 보호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가장 그 약한 부분을 통해서 공격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보안 전략은 한 4가지 정도인데요. 여기에 이제 그 보시는 모든 것을 보호하고 단순화시키고 뭐 이런 부분인데, 조금 더 이 포괄적인 부분 설명이라서 좀 설명을 자세하게 좀 드리면, 기본적으로 맨 왼쪽의 경우에는 포괄적인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6가지 부분, 엔티티뿐만 아니라 시큐리티, 컴플라이언스, 아이덴티티를 제공해 주고요. 그 다음에 볼트온, 이따 설명드릴 텐데 볼트온이 아니라 빌트인 방식이고, 기본적으로 트레트 인텔리전스 부분, 그 다음에 시큐리티 그래프라고 하는 AI
그다음에 머신러닝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멀티 플랫폼, 멀티 클라우드를 포괄적으로 보호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보호하고 이런 것들 복잡성을 낮춰서 실제로 이제 운영 부담이라든지 아니면 가시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두 번째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빠지지 않고 탐지, 수많은 엄청난 그 개수의 공격이 들어오게 될 때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AI, 그 다음에 자동화, 그 다음에 머신러닝을 통해서 필터 아웃을 해서 기본적으로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빠지지 않고 탐지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어쨌든 잘 운영되고 장애 없이 잘 운영되는 것이 필요할 텐데 그런 어질리티라든지 스테이러빌리티의 부분이 이제 마지막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그 성장이 현재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전 세계에서 한 65만 개의 보안 고객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조금 더 설명이 나오긴 합니다만 저희가 분석하는 그 시그널 수가 매일 24조 개가 됩니다. 24조 개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숫자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알아내려면 기초적인 시그널들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거는 이제 커머셜 벤더 중에서 전 세계적에서 가장 많은 시그널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중간 거는 좀 시간 관계상 스킵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보안 전문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유하고 있는 보안 전문가 수가 8,500명 이상 됩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가 한 3년 동안 한 2.5배 정도 증가를 하였는데요. 이 세일즈라든 이런 걸 제외하고 순수하게 보안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8,500명인데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인원수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투자하는 그 금액이 향후 5년 동안 이제 20조 원을 투자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슬라이드는 넣지는 않지만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10빌리언 보안 사업 기준으로 10빌리언의 매출을 발생하였고 올해 초 기준으로는 15빌리언입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보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업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보안은 어떤 그 특별한 차별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통합에 대한 부분이 가장 첫 번째 차별화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굉장히 많은 종류의 숫자의 솔루션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저희는 SCIMP라고 하는 그 5가지 항목으로 카테고라이즈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단순히 기능뿐만 아니라 멀티 플랫폼과 멀티 클라우드, 즉 온프렘하고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그 다음에 다른 타사의 클라우드까지 포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커버를 하고요. 다른 회사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브랜드화해서 시큐리티 부분은 디펜더, 그 다음에 컴플라이언스 부분은 저희가 퍼뷰라고 하는 브랜드로 통합이 되어 있고 아이덴티티 부분은 저희가 엔트라라고 하는 이 3가지로 통합을 하고 단순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윈도우스뿐만 아니라 타사의 플랫폼까지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합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가시성을 높일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엔티티가 있는데 여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점수화합니다. 그래서 이건 한 예인데요. 우리 회사의 점수가 전체적으로 통합을 봤을 때 한 945점, 전체 점수라면 현재 점수는 711점 정도가 점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200점을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것도 필요할 텐데요. 그런 가이드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조금 올리면 우리 회사의 보안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아실 수 있고 대처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차별화 포인트 두 번째인데요. 아까는 통합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빌트인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그 보안 솔루션들은 이제 볼트온 보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검은색이 플랫폼인데 플랫폼 위에 이제 솔루션들이 이렇게 꽂히게 되는 형태인데 잘 맞는 솔루션도 있겠지만 이제 잘 안 맞는 솔루션도 있겠고 가장 큰 문제점은 밑에 있는 플랫폼이 변경이 되면 잘 맞던 것도 이제 안 맞게 되는 형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형태에서는 이렇게 볼트온 보안은 좀 쉽지 않은 보안의 이제 보안성을 조금 떨어뜨리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겠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원하는 것은 솔루션 안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빌트인 보안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모든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에 기본적으로 빌트인 보안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촬영 포인트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기본적으로 보안 인텔리전스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AI라든지 트레 인텔리전스, 머신러닝 이런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본적으로 가장 많은 수의 보안 시그널들을 저희가 수집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머셜 기업 중에서 가장 공격을 많이 받는 회사이거든요. 그래서 공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집되는 그런 시그널 수가 많게 됐고요. 그런 거를 자산을 이용해서 AI를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수집되어 있는 인사이트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라고 하는 AI 그러니까 엔진이 생기게 되고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제품으로 그런 AI 기능들이 탑재가 되는 형태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API를 이용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닌 서드파티 파트너들도 개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사이트를 갖고 가가지고 개발을 해서 또 다른 보안 솔루션을 만드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인사이트는 시큐리티 AI 엔진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라고 하는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쪽의 AI 엔진으로도 이제 피드백이 갑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생산성 관련된 이제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많은 개수의 시그널, 그 다음에 그거로 학습되어 있는 AI를 통해서 이 굉장히 많은 개수의 보안 공격들을 이렇게 필터를 하게 되고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8,500명 정도의 보안 전문가들은 다 제거되고 정말 중요한 진짜 복잡성이 높고 그 다음에 분석이 필요한 이런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형태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AI에만 의존하지도 않고 사람에만 의존하지도 않고 AI와 사람에 대해서 혼합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구성을. 그래서 이 차트는 기본적으로 얼만큼 빨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여기 보면 랜섬웨어가 있는데 맨 처음 이게 배포되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의 시간입니다. 아직은 그렇게 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런 것들을 마이크로소프트는 기본적으로 여기 좀 시간상 좀 짧게 설명드리면 여기 빨간색 부분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걸 수집을 하고요. 그 수집한 걸 기존에는 사람이 대응을 했는데 사람이 대응하는 것이 와 별도로 AI 엔진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대응해주는 자동화 시스템 SOA 대응으로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검은색이 기존 방식이고요. 빨간색 부분이 이제 추가적으로 AI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별 포인트 세 가지를 정리해 보면 기본적으로 통합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빌트인이다. 그리고 인텔리전스하다. 이 세 가지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차별화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멀티 클라우드, 멀티 플랫폼 보호에 대한 거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중에서 제가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더 포괄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5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보안 영역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로 트러스트를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2가지 부분은 이제 저희가 XDR하고 SIEM을 통해서 트렛 인텔리전스, 트렛 프로덕션 부분이 2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거버넌스라든지 프로텍션 부분이 4번째,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버시라든지 그 다음에 리스크 매니지먼트 이 부분이 5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크게 봤을 때는 모두 다 클라우드를 보호해주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축약해서 협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기 2번째와 3번째 부분이 조금 더 좁은 의미의 클라우드 보안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번째, 3번째를 조금 더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3개 축으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 상단에 보시는 부분이 이제 센티널이라고 하는 SIEM, 여기 SIEM 부분이 되겠고, 기본적으로 머리 역할을 해주는 솔루션이죠. 그 다음에 손발이 되는 부분이 밑에 있는 XDR인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EDR, XDR에서 EDR은 엔드포인트고, 엔드포인트만 보호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확장단, 그래서 익스텐디드, 확장된 XDR이 이제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구분해 보면은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또는 SaaS를 보호하기 위한 부분이 하나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 왼쪽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보호하기 위한 또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부분, IaaS, PaaS 부분이 여기 오른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SaaS 영역, 사용자, 그 다음에 IaaS, PaaS의 시스템 영역 부분을 보호해주는 밑에 이제 XDR 영역이 있게 되겠고요. 밑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로그를 수집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자동화 대응을 해주는 명령 내는 이제 그 SIEM, SOA, 제품으로는 이제 센티널 부분을 이렇게 3개 축이 되겠고 이런 것들이 다양한 멀티 플랫폼 그리고 AWS라든지 GCP, 구글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지원해주는 멀티 클라우드로 포괄적인 보호를 하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다 오늘 뭐 시간적 제한으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오른쪽에 밑에 있었던 그 인프라스트럭처하고 그 파스,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 부분, IaaS, PaaS 부분에 이제 대응하기 위한 부분이 이제 저희가 MDC라고 줄여 얘기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클라우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MDC만 있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CSPM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CSPM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제가 가트너가 정의한 내용이고 기본적으로 우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는 솔루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CSPM을 도입을 하게 되면 가시성이 높아지고 이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관리에 대한 시간이 한 30% 정도 절감이 될 수 있겠고요. 지속적으로 우리 상황이 어떤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현재가 어떤지 어떤 것들을 개선해야 되는지라는 부분들을 쉽게 알 수가 있겠고 이런 것들은 한 솔루션으로 국한하지 말고 멀티 클라우드까지 확대된다라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았으니까 그든 대응을 해야 될 텐데요. 이 부분이 이제 CWPP 부분이겠죠. 클라우드 워크로드 프로텍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MDC 부분이 그 부분을 같이 지원하게 되는데요. MDC는 아까 말씀드린 CSPM 부분하고 CWPP 둘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포레스터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CWPP를 도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대응 시간이 한 50% 정도 절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침해로 인한 위험이 한 25% 정도 감소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한 가지 리소스뿐만 아니라 뭐 서버, 그 다음에 스토리지, 컨테이너, 뭐 DNS, SQL 이렇게 여러 가지에 대해서도 각각별로 보호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계석 영역이 아니라 각각의 엔티티에 대한 보호 조치가 좀 필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클라우드 또 온프렘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이 같이 또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CSPM과 CWPP가 이제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통제하고 그 다음에 분석하고 대응을 해주는 그 SIEM 역할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네이티브 SIEM, 뭐 시장에도 여러 가지 SIEM들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보호를 위한 가장 최적은 네이티브 SIE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마이크로 센티널이라고 하는 것이 네이티브 SIEM으로서 이제 제공해드리고 있고 기본적으로 다양한 엔티티라든지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오피스 365라든지 이런 걸 쓰시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솔루션 쓰게 되면 거기서 분석되고 있는 그 데이터 처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5365라든지 클라우드를 쓰시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차별화 포인트는 뭐 마이크로소프트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제3자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가트너도 얘기하고 있고 밑에 보면 가트너도 얘기하고 있고 뭐 포레스터, IDC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포레스터 부분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게 되면 저희가 클라우드 영역이 한 8개 영역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보이지 않겠지만 우측 상단이 너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마이크로소프트는 전체 영역에 대해서 우측 상단에 위치하고 있고 아까 보여드렸던 XDR 영역에서도 특히 녹색으로 표시하는데 우측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안전한 보안 솔루션들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전체 중에서 한
한 뭐 5%도 안 되는 좀 적은 영역입니다. 오늘 주제를 주로 시큐리티, 클라우드 시큐리티에 좀 축소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이 외에도 뭐 엔드포인트, 그다음에 컴플라이언스 영역, 프라이버시 영역 굉장히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솔루션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이 있으시면은 관련된 그 영업사원 또는 파트너사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제 관련된 정보가 여기 아카 MS 시큐리티 올로 되어 있고요. 또는 저한테 직접 메일로 문의를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